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림입니다. 자,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수능 전에 면접을 보는 학교들 아무래도 큰 부담일 수밖에 없는데, 대표적으로 명지대학교 학생부 교과전형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에 대한 부담을 좀 가지고 계지 않으신 분들, 다시 말하면 이제 수능보다는 수시전형으로 대학 합격을 목표로 삼으시는 분들이거나 검정고시 출신자들 또는 해외고등학교 졸업자들에게 조금 더 유리한 전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또 면접 방식도 좀 특이하죠. 다른 대학들이 일반적으로 학교생활기록부를 기반으로 하는 면접이거나 또는 자기소개서를 반영하는 면접이라고 한다면, 명지대학교 학생부 교과 면접 전형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학생들이 직접 대학에 가서 일종의 자기소개서 형태의 면접 기초자료를 작성한다는 점, 이런 점이 가장 특이한 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면접 기초자료 작성하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아주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연습을 필요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명지대학교 학생부 교과 면접 전형과 명지대학교 명지인재 전형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지대학교 교과 면접 전형은 첫 번째는 고등학교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 학력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이 되어지는 자라고 되어져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자나 졸업 예정자 지원하실 수 있고, 특이한 점은 뭐냐면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과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검정고시 출신자나 해외고등학교 졸업자들이 지원이 가능한 전형이다. 특히 명지대학교 학생부 교과 면접 전형은 검정고시 출신자와 해외고등학교 졸업자들에게 매우 유리한 전형이기 때문에 아마 원서를 검정고시 출신자나 해외고등학교 학생들은 반드시 대부분 다 원서를 썼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수능에 대한 부담감이 크지 않기 때문에 면접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전형 방법을 보게 되어지면 1단계에서 1단계 배수가 5배수이고 교과 성적 100%에 2단계에서 면접을 30% 반영하는 전형이고요. 면접 일자는 10월 30일, 인문계열은 10월 31일, 인문계열이 10월 30일이고 자연계가 10월 31일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명지대학교 교과 면접 전형은 1단계 합격자 발표가 10월 22일이기 때문에 사실 얼마 안 남았죠. 그렇죠? 10월 22일에 1단계 합격자 발표하고 난 다음에 면접 일자가 10월 30일이면 사실 불과 일주일 정도밖에 시간이 되지 않아요. 준비 기간으로는 매우 부족한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현재 학원에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주말을 이용을 해서 미리미리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만약에 주말에 수업을 듣기 어려웠다라고 하는 분들은 10월 22일 1차 발표 나고 난 다음에 10월 30일, 31일 면접 전에 파이널 면접 수업이 있으니까 그걸 이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면접 방식은 면접 기초자료 작성 20분 정도, A4 용지 한 장 분량 2개에서 3개 문항 정도로 간략하게 자기소개서 형식으로 작성하고 난 다음에 5분 정도 내외에 면접을 보는 형태다라고 합니다. 자, 명지인재 전형은 고등학교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 학력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이 되어지는 자로 3학년 1학기까지 국내 학교생활기록부가 3개 학기 이상 있는 자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지원이 가능하겠죠. 자, 전형 방식은 1단계에서 4배수 서류평가 100%에 2단계 면접을 30%를 반영하고, 면접 일자는 수능시험 지나고 난 이후에 11월 27일과 28일에 면접을 보게 되어지고, 서류평가 100% 학교생활기록부를 바탕으로 하는 면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면접평가는 2명의 면접위원과 1명의 수험생 간 약 10분간 개별 면접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주로 말씀을 드리게 되어질 것은 명지대학교 학생부 교과 면접 전형에 해당이 되죠. 교과 면접 전형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약 5분 정도 면접을 보는데, 근데 면접 기초자료를 작성하는 시간이 20분이에요. 그러니까 약 25분 정도 시간, 준비 시간까지 따지면 한 30분 정도의 면접 시간이기 때문에 면접 시간이 상당히 긴 면접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5분만을 우리가 보시면 안 되고, 그리고 20분 동안 면접 기초자료를 작성하게 되어지는데, A4 용지에 보통 2장에서 A4 용지에서 2문제에서 3문제 정도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어지는데요.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요즘에 이제 글 쓰는 연습들을 많이 안 하잖아요. 그쵸?
컴퓨터로 대부분 다 휴대폰으로 쓰다 보니까 글 쓰는 연습들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실제 시험장에 가서 주어진 질문을 가지고서 글로 내용을 채워 넣어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기도 되게 어려워요. 또 필체도 안 좋다 보니까 글을 써놓으면 사실 이걸 도대체 무슨 말을 써놓은 건지 알아먹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첫 번째 가장 부담스러운 점은 뭐냐면 20분 동안에 A4 용지 한 장에 2개에서 3문제가 나오게 되어지면 첫 번째는 글 쓰는 연습이 많이 안 돼 있다 보니까 필체도 안 좋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부담이 되죠. 두 번째는 2문제나 3문제가 주어졌을 때 그 글자 수 내에서 어떻게 글을 써야 되는지 요령이 잘 안 나오죠. 예를 들어서 한 문항의 글자 수가 500자 정도로 해서 답변을 하게 되어진다면 500자를 어떻게 서론과 본론과 결론으로 나누어서 글을 써야 되는지에 대한 연습이 사실 많이 필요로 하다는 얘기예요. 그런 연습을 해야 되고, 또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나중에 면접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결국 면접 기초자료 작성은 매우 중요하다. 자, 자기소개서가 아시는 것처럼 2024학년도부터 자소서를 폐지하기로 결정이 되어졌어요. 근데 자소서의 대체 서류 형식이 학생부 대체 서류라는 게 있죠. 특히 검정고시 출신자나 해외고등학교 졸업자 같은 경우는 각 대학들이 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사람들은 학생부 대체서식이라는 걸 작성하는데, 그 학생부 대체서식 안에는 고등학교 때의 동아리 활동, 수상 경력 또는 봉사활동 같은 내용들을 기재하도록 해요. 이게 일종의 자기소개서의 대체 서류가 될 가능성이 높고, 자기소개서가 우리가 2024학년도 이후로 폐지하겠다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자기소개서가 약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스펙을 과대포장하는 그런 경향들이 없지 않아 크기 때문에 그런 거죠. 더군다나 자기소개서를 학생이 직접 쓴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학교 선생님 또는 부모님 또는 사설 업체에 맡겨서 자소서를 쓰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자소서가 대필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높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소서를 2024학년도에 폐지한다. 자소서가 현실적으로 대필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높고, 그 다음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스펙을 과대포장하기 때문에 입시를 좀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명지대학교에서 진행하는 학생부 대체서식이라는 서식은 직접 학생들이 대학에 가서, 그리고 어떤 질문이 주어질지 모르죠. 당일날 질문이 주어지고 그 질문에 대해서 학생들이 A4 용지 한 장 분량에다 직접 본인의 펜을 잡고 글을 쓰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의 개입이 되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학생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지식 또는 학업 능력, 또 여러 가지 독서 능력, 문장 능력, 여러 가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들이 그대로 다 표출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자기소개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서류평가의 부정적인 요소들을 다 커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학생부 대체서식이라는 것은 자소서의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는데,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부담스럽죠. 상당히. 왜냐하면 말로 하는 것보다 직접 글을 쓴다는 거, 글을 쓴 걸 바탕으로 다시 면접을 한다는 것은 큰 부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접 기초자료 작성하는 연습이 매우 중요하고, 학원에서 면접 수업을 진행하게 되어질 때 면접 기초자료를 작성하는 연습을 좀 더 철저하게 진행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자, 명지대학교가 학생부 교과서정임에도 불구하고 검정고시 출신자나 해외고등학교 졸업자들에게 유리하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명지대학교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방법에 보게 되어지면 학생부 교과 비교내신, 검정고시나 해외고등학교 석차 등급 반영 불능자에 대한 비교내신 표가 나와 있어요. 환산표가. 여기를 보시게 되어지면, 자, 등급 점수가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이라고 했었을 때 검정고시 성적이 96점 이상이다라고 하면, 즉 수 A 등급에 해당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환산 등급은 약 3등급 정도로 봅니다. 해외에서 취득한 성적이 만약에 A 학점이다, B 학점이다, A 학점이라고 한다면 환산 등급이 약 3등급 정도로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서 취득한 성적표가 A 쭉 봤더니 전체가 A야, 성취도 평가가. 그렇다 하더라도 A가 쭉 나오면 되게 성취도 평가가 높은 것처럼 보이지만, 해외에서는 대부분 A, B, C, D의 성취도 평가이지만 국내는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이기 때문에 등급으로 반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와 해외의 내신 성적의 반영 방법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서 A등급을 전체를 다 받는다 하더라도
사실은 국내 내신 성적으로 환산하면 3등급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쵸? 그런데 우리가 서울권에 있는 대부분의 대학들은 내신 성적이 적어도 2등급 정도 또는 1등급은 맞아야 갈 수 있는 대학들이다 보니까 결국 해외고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몰릴 수밖에 없는 전형이다 이거고, 여기서 말하는 A가 환산 등급이 3등급이다라는 얘기는 3등급이라는 의미로 이해하시기보다는 뭐로 보여야 되냐면 A를 맞게 되어지면 3등급, 2등급, 1등급 정도의 범위 안에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A등급을 맞으면 1등급, 2등급, 3등급 정도의 범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B를 맞았다 그러면 2등급, 3등급, 4등급 정도의 범위 안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성취도 평가 A등급이다 B등급이라는 것만 가지고 그거를 등급 점수로 환산해서 구체적으로 따지기가 되게 어려워요. 더군다나 이제 해외고등학교 졸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자 강점이자 단점이자 장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 제출 서류만 가지고는 학부를 결정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미국의 어떤 지역에서 내신 성적이 전체적으로 4.3 기준에서 3.789를 맞았다 하더라도 거기서는 그 성적은 그 나라나 그 지역 고등학교에서만 해당이 되는 거지, 중국에 있는 다른 학교의 학생과 직접적인 비교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해외 고등학교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제출한 서류는 그 서류만으로는 학부를 결정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의 학생들이 1단계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1단계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해외 고등학교 학생들이 우대하다 또는 해외 고등학교의 성적을 높이 평가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1단계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뭐냐면 서류 평가만 가지고는 학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면접을 통해서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학업의 준비 정도, 학업의 이해도, 학업의 우수성을 평가한다. 결국은 면접의 중요성이 크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평가 항목을 보시게 되어지면 명지대학교는 학생부 교과 면접평가, 그 다음에 명지 인재 전형의 평가 방법에 다소 차이가 있는데, 학생부 교과 면접평 같은 경우는 첫 번째는 기초 학업 능력의 평가가 30%, 그 다음에 성실, 공동체 의식이 35%, 전공 잠재 역량이 약 35% 정도라고 보실 수가 있고, 거기에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학생부 대체 서식에 대한 방영 비율이 뭐에 해당되냐면 기초 학업 능력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학업과 관련이 되어진 평가 방법이 약 65%가 학업 능력을 묻고 있다 볼 수가 있고, 명지 인재 전형은 인성에서 30%, 그 다음에 의사소통 능력의 30%, 전공적 합성의 40%의 평가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면접 기초자료에서 주로 나왔었던 질문 내용들을 보시게 되어지면 어떤 질문 내용이 나오실지 알 거야 돼요. 자, 그럼 보면 첫 번째는 2021학년도에 나왔었던 문제는 두 문제가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어졌어요. 첫 번째 질문은 지원한 학과와 관련한 학습 중 가장 흥미로웠었던 분야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이 분야가 흥미로웠었던 이유를 기술해 보십시오. 두 번째 질문은 지원한 학과와 관련하여 대학에서 가장 필요한 능력은 무엇이며 이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고등학교 재학 기간에 어떠한 노력을 해왔는지 구체적으로 기술하십시오. 이런 질문이죠. 첫 번째 질문 내용은 뭐냐면 지원한 학과와 관련해 되어진 학습 중, 학습이 포인트예요. 학습 중 가장 흥미로웠었던 분야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이 분야가 가장 흥미로웠었던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자기소개서에서 질문하는 문항이 올해 2022학년도에 3개 문항으로 줄었죠. 첫 번째 문항에서 뭘 물어보니까 학습 경험과 교내 활동을 물어봐요. 첫 번째 질문에서는 학습과 활동이고, 두 번째 2번 문항에서 질문했었던 게 뭐냐면 타인과 공동체를 위한 노력이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물어보는 질문 내용이 바로 뭐냐면 지원 동기에 해당되는 거죠. 결국은 자기소개서의 3개의 문항, 다시 말하면 학업 활동, 학업과 활동, 그 다음에 타인과 공동체를 위한 노력, 세 번째는 지원 동기. 요 자기소개서의 질문 문항이 명지대학교의 면접 기초자료의 질문 문항과 매우 유사할 가능성이 첫 번째 높죠. 첫 번째 질문 내용은 결국은 뭐냐면 학습에 대한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을 묻고 있는 거죠. 내가 만약에 지원한 학과가 경영학과에 지원하게 되어진다. 그럼 대부분 경영학과와 관련이 되어진 학습 경험은 뭐로 연결되냐면 수학과 연결이 되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수학, 경제, 경영으로 연결되어지니까
내가 만약에 지원하는 학과가 전기공학과에 지원하게 되어졌다. 그러면 대부분 학업과 관련이 되어진 내용이 수학이거나 아니면 물리 쪽이겠죠. 내가 만약에 화학공학과에 원서를 썼다 그러면 화학이겠죠. 다시 말하면 지원한 학과와 관련이 되어진 교과목의 학습 경험을 쓰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지원한 학과와 관련하여 대학에서 가장 필요한 능력은 무엇이고 이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고등학교 재학 기간에 어떤 노력을 했냐? 이거는 뭐냐면 활동을 묻고 있는 거예요. 지원한 학과가 예를 들어서 내가 화학공학과에 지원을 하게 되어졌다. 화학과학과에 관련이 되어진 활동 경험이죠. 그럼 활동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첫 번째, 고등학교 때 동아리 활동에서 이루어지겠죠. 동아리 활동 대표적으로. 두 번째는 탐구 보고서를 작성했다든가 고등학교 때 실험을 했다든가 아니면 어떤 수상과 연결을 시켜서 할 수 있는 의미일 거란 말이에요. 자, 학생들이 이런 질문이 주어졌을 때 질문이 요구하는 답변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학원에서는 이런 다양한 질문을 통해서 질문 내용을 이해하고 답변하는 요령을 키우도록 할 겁니다. 2020년도의 질문 내용을 보면 지원한 학과에 관심 있게 공부하고 싶은 분야는 자, 관심 있게 공부하고 싶은 분야와 그 이유를 기술하십시오. 두 번째 질문은 지원자가 성실하게 꾸준히 수행했던 일과 이를 통해 느낀 점을 기술해 주십시오. 자, 세 번째는 대학 졸업 후에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하는 인재가 되고 싶은지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2019년도에 보니까 자, 학과에 지원하게 되어진 동기와 입학 후 관심 있게 공부하고 싶은 분야를 기술하십시오. 자, 두 번째 질문은 어떤 사람이 인생에서 성공한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싶은지 기술하십시오. 세 번째는 지원 학과와 관련하여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 동아리 봉사, 실험 등과 이를 통해서 느낀 점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2021학년도에 질문 문항이 2개 문항으로 줄었죠. 종전에 3개 문항에서 A4 용지 한 장이면 대략적으로 글자 수로 하면 1500자 정도의 글자 수인데 그거는 이제 포인트를 한 10폰트 정도로 해서 글자 수를 폰트를 한 10 정도로 했었을 때는 1500자가 나오지만 우리가 손으로 수기로 작성을 하게 되어지면 대략적으로 1000자 정도밖에 못 쓴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2개 문항이 주어지게 되면 한 문항당 쓸 수 있는 작성의 글이 약 500자 정도씩 글을 쓰겠죠. 학원에서는 이렇게 하나의 문항에 대해서 500자 또는 300자 정도로 글자 수를 제한해서 쓰는 연습들을 반복해서 훈련을 해야 됩니다. 실제 2개 문항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경우에 따라 3개 문항이 나올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300자, 500자 내에서 어떻게 서로 물론 결론의 글을 맺을지 이런 작성하는 연습들은 많이 훈련이 필요로 합니다. 자, 지원이랑 보시게 되어지면 대부분의 경쟁률이 인문계열은 약 10.54 대 1의 경쟁률, 그 다음에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9.14 대 1의 경쟁률이기 때문에 실제 평균 경쟁률은 약 2 대 1 정도의 경쟁률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경쟁률이 그리 높은 편이 아니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학원에서 면접을 진행하는 특강 수업은 자 10월 22일에 1단계 발표가 납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진행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이제 1차 발표 나고 난 다음에 파이널 면접 수업이 10월 30, 31일 면접 전에 이루어지는데 저희 학원에서는 월, 수, 금 저녁에 6시부터 10시 시간대에 면접을 진행을 하도록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명지인재 전형 같은 경우는 11월 19일 수능 끝나고 바로 우리가 1단계 발표가 나고 면접 일자는 27일, 28일 정도에 면접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학원에서 면접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어지는데 일정을 조금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자, 명지대학교 교과 면접 전형은 10월 22일에 1단계 합격자 발표가 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10월 30일, 31일에 면접을 보겠죠. 저희 학원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거는 수목금의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수목금. 그러니까 수요일 10월 27일, 그 다음에 28일 수요일, 목요일이겠죠. 목요일. 그 다음에 29일 금요일 저녁에 6시부터 10시. 그러니까 한 반의 인원은 약 4명 정도로 해서 인문계, 자연계로 구분지어서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자, 1차 발표 나고 난 다음에 파이널 수업을 진행하실 분들은 미리 예약하셔가지고 수업을 진행하시면 되고 그 전서부터 조금씩 미리 준비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주말에 수업이 있습니다. 일요일날 오전에 10시부터 2시 시간대에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지금부터 조금 더 체계적으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 명지대학교 교과 면접 전형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거나 명지대학교 명지인재 전형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 어찌 보면은 수능 공부 열심히 하고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 수시 전형으로 대학을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원서를 쓰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명지대학교가 아니라 하더라도 면접의 중요성은 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명지대학교 교과 면접 전형은 1차 발표 나고 난 다음에 4시간씩 3일, 10월 27, 28, 29일 저녁에 6시부터 10시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이 수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미리 예약하셨다가 수업 진행하시면 되고, 혹시라도 예약하셨다가 수업을 진행하지 않으시게 되어지면 다른 대학으로 예약을 돌려드리거나 환불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